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입니다. 먼저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번 제15회 솔트룩스 AI 컨퍼런스에서는 매년 25% 이상 성장하고 있는 AI 기업 솔트룩스의 사업 전략과 AI 기반 혁신 서비스가 어떻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모두가 돈 버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공개드립니다. 이제 솔트룩스 AI 컨퍼런스 2021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점 돈 되는 AI를 주제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님의 키노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5분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선 송출돼서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 쪽에서 방송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올해로 해서 이제 만 15년이 됐습니다. 솔트룩스 애뉴얼 컨퍼런스로 시작을 해서 지금 솔트룩스 AI 컨퍼런스로 되었고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돈이 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얘기의 핵심은 돈이네요. 다양한 형태의 돈이 있고요. 돈을 버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기술이 돈을 만들어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 맨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과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깨닫죠. 이 기술이 뭔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구나. 그리고는 이 기술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혁신하게 됩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돈 버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번 사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모두는 닷컴 버블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전 세계 모두가 인터넷으로 몰려들었죠. 그 출발점은 바로 아마존닷컴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1994년도에 설립해서 95년도에 처음으로 온라인 책방을 만들었는데요.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싸게 책을 파는 거였습니다. 저장하는 비용, 그리고 책을 진열하는 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방대한 양의 책들을 배송할 수 있겠다고 믿은 거였죠. 98년도부터 구글은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구글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이 시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구글은 AOL에다가 서비스를 팔아갖고 근근히 먹고 살았었죠. 드디어 2004년도에 페이스북, 그 당시 이름은 더 페이스북이 출범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메타라는 이름으로 기업명을 변경을 하였더라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마치 신문지상에서 광고를 파듯이 지면을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공유 경제가 되는 거죠. 에어비앤비를 포함을 해서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버가 나오기 위해 필연적으로 준비가 있었죠. 그게 바로 모빌리티.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애플에서 아이폰 3S가 나오면서 세상을 혁신하고 바꾸게 됩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존은 여전히 책을 팔지만 책보다 더 많은 것을 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이 파는 거의 절반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완전히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팔죠. 그리고 네트워크와 하드웨어를 필요한 만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빙이라는 걸 통해서 구독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글이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략 2003년, 4년이었습니다. 키워드를 판다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었나요? 광고를 파는 건 알겠는데 회사 이름을 구글이 자기 회사의 이름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회사 이름을 더더군다나 경매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 퍼 클릭이나 페이 퍼 클릭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혁신을 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앱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독 경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넷플릭스와 같은 OTT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 회사가
구독을 팔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Full Self Driving Capability를 이제 구독해서 팔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혁신은 공유 경제를 포함을 해서 이제는 공간을 나눠서 팔고 공유하는 시장으로까지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과연 어떻게 돈을 벌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인공지능이 인터넷과 또는 스마트폰과 같이 혁신적인 기술이라면은 그만한 돈 버는 방법이 새로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 시점 돈 버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 나서 제가 좀 마음 아팠었던 기사입니다. 매출 10억 원도 어렵다. 고전하는 의료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 상장을 하기도 해서 몇천억의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액은 10억. 이 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건 국내만의 문제일까요? 해외는 어떨까요?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입니다. 2020년도까지 이 회사는 매년 7천억 원 이상 적자를 해서 누적 적자가 3조 원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보니까 연합뉴스에 구글 AI 개발사 딥마인드가 사상 첫 흑자를 달성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흑자 내용이 매출의 급증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국내는 아직 고전하지만 해외에는 AI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딥마인드를 잘 아는 인공지능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급증의 이유가 장부 조정이라는 거예요. 즉 딥마인드에다가 구글이 돈을 밀어줬다는 거예요. 매출을 가상으로 많이 잡아줬다는 거죠. 자회사니까. 그리고 빚도 탕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난 4, 5년 동안에 전 세계를 흔들 만큼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가 많았는데 아직도 우리도 2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인공지능 기업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 국내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기업 가치 대 매출액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업 가치는 상장 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되겠고요. 비상장 기업은 투자한 가치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트룩스처럼 돈을 벌고 있는 회사와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알체라 루니처럼 굉장히 큰 회사 가치를 보이고 있는 곳, 그리고 상장을 했던 상장을 하지 않았던 아직 돈도 못 벌고 있고 회사 가치는 그럭저럭인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회사가 있을 수 있죠? 돈을 벌면서 동시에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들이요. 아마 이 세 그룹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다 이 위치를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꿈을 꾸고 있고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현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기업들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종종 참조를 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가트너 그룹의 하이프사이클입니다. 하이프사이클 다 아시죠?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혁신 기술들은 시장에 거품을 만들게 되고 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이 세상은 못 바꿀 것 같아 하는 환멸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몇 기업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생산성과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해 봤던 것이죠. 올해 2021년도에 가트너가 AI 하이프사이클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환멸의 골짜기를 넘어서 깨우침과 생산성과 수익성을 내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 봤더니 음성인식과 챗봇 같은 경우는 2년 이하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검색과 영상인지는 이제 깨우침의 단계로 들어가서 2년에서 5년 사이에 수익을 내고 그리고 시장으로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품 시기를 막 지나고 있는 기술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AI 데이터, 학습 데이터 구축이 되겠죠. 딥러닝, AI 클라우드, 엣지 AI 같은 것들은 2년에서 5년. 그리고 지식 그래프하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버트나 아니면은 일렉트라, 또 GPT와 같은 트랜스포머 계열의 언어 모델들은 이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당장 눈앞에 와 있는 자율자동차는 이제 깨우침의 단계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요. 구매를 포함해서 AGI에 이르는 것들은 굉장히 먼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솔트룩스의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시장에서 음성인식,
챗봇과 대화형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검색과 영상인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것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솔트룩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현 시점 솔트룩스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솔트룩스는 정확하게 지난 5년간 동안에, 그리고 올해도 매년 25% 이상을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솔트룩스는 250% 이상을 성장한 인공지능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솔트룩스는 현 시점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일까요? 솔트룩스는 앙상블 인공지능부터 빅데이터 증강 분석까지 다양한 시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있죠. AI 스윗과 그래프DB 스윗, 빅데이터 스윗, AI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을 갖고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혁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솔트룩스의 비즈니스 모델 축을 보면요, 경영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 사업을 지능화하는 것들, 예를 들면 24시간 인공지능 고객 응대를 한다든지요, 의사결정을 지능화해서 시장을 실시간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클라우드와 메타버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솔트룩스가 지난 20년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 기술이 바로 음성인식 합성과 자연언어 처리,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죠. 저희는 이것을 4년 전부터 AICC, AI 컨택 센터에 적용해왔고 대한민국의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처받은 상담사를 안아줄 수 없지만 인공지능이 대신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챗봇 시장이 아니라 콜봇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얘기해서 전화를 하면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고 사람처럼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이미 3년 전부터 콜봇 서비스를 거대 금융기관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러한 콜봇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대화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레거시와 연동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약을 하고 예약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거래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간단한 데모를 좀 여보세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봇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주문에서부터 출고 확인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려요. 주문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 고객님 본인 인증 수단으로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홍길동 듣고 계신 것은 010-9999-1234. 인공지능이 대화를 통해서 음성 인식 합성을 할 뿐만 아니라 홍길동 굉장히 고객님의 자연스러운 결제대기 발화를 주문 만들어내고 내역은 있는 한 건으로 과정입니다. 조회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문일자 실제로 2021년 다양한 분야에서 7월 이러한 15일 콜봇과 챗봇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고객뿐만 아니라 상담원에게도 굉장히 큰 혁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상담원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에 있는 상담원과 고객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엿듣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화면에다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어요, 이걸 참조해 보세요 라고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상담원이 올바른 대답을 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옴니채널, 다시 얘기해서 챗봇과 콜봇과 홈페이지와 그리고 또 카카오톡과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상담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리스크를 감지를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통계를 내서 전체 관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국내 가장 최대 규모로 도입된 데는 NH농협은행이죠. 인공지능 컨택센터로서 국내 최초로 3세대 AI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상담원 지원 시스템, 콜봇,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 심층 질의응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미 인간 수준에 가까워진 것이죠. 콜센터 인공지능 서비스가 도입이 되려면요, 질의응답 성능이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솔트룩스의 질의응답 품질은요, 현재 97%까지 달하고 있고
제3자 평가를 통해서 이미 시장이 깊숙이 들어간 것이죠.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키움증권에서도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금융 분야에서 고객 응대, 까다로운 고객 응대, 그리고 수천 가지 상품을 다루는 기업들에서 인공지능이 고객과 대화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은요, 공공부문의 행정과 고객서비스진흥화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같은 곳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챗봇으로 도입되고 있는 거죠. 간단한 성공 사례를 한번 실제 시연으로 볼까요? 보시는 거는 NH뱅킹 사례입니다. 예, 누구누구한테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보낼지, 계좌 비밀번호에 관련된 건 휴대폰에 있는 다른 앱으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환율이 얼마라든지 또 보내는 금액에 관련된 형태나 다양한 질의응답과 관련된 것을 챗봇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새로운 인공지능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디지털 정부, 이가버먼트를 이끌어 왔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그 첫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8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민 1,500만 명이 사용하게 된 서비스가 있죠. 혹시 무엇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네, 바로 굿비, 국민비서 서비스입니다. 솔트룩스는 이 국민비서의 컨소시엄 기업 중에 하나로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국민비서에 제공하고 있는 굿비에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국민비서 굿비의 올해 연말까지의 목표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달까지 이미 1,500만 명, 그리고 한 달에 200만 번 이상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인간이 일일이 상담을 해줬다 그러면 60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을 순식간에 절감을 해버린 것이죠. 아마 이 순간에도 굿비 앱을 설치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비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국민비서의 서비스와 또 국민비서가 어느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담 분야가 여러분 알고 계신 예를 들면 코로나19나 백신뿐만 아니라요. 민원, 개인정보보호, 전자통관, 지방계약, 형사수사에 이르기까지 보시는 것처럼 대략 10가지 이상 분야의 아주 심층적인 질의응답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도에도 대략 10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럼 향후 2, 3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모든 상담과 관련된 것이 바로 굿비를 통해서 상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1,500만 명이 아니라 4천만 명 이상이 쓰는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서 전 세계 최고의 서비스 시스템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과 페이스북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올해 이미 AI 스피커와 연동해서 집에서 음성으로 KT 기가진이나 네이버 스피커를 통해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은요, 일반적인 챗봇 기술 갖고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부에 있는 요구사항들 그리고 정부 쪽에 있는 상담들을 실시간으로 다양한 사투리에 응대를 하면서 나이대하고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그것을 1,500만 명이 아니라 3천만 명, 4천만 명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과연 누가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트룩스가 제공하고 있는 국민비서 AI 상담 서비스는 하나의 거대 플랫폼입니다. 중앙에 다양한 질문이 오면은 내부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챗봇에게 자동으로 분기를 해서 그 담당하는 챗봇에게 자동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마치 콜센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전화가 온 걸 받고 그 전문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이 각각의 영역별 챗봇은 늘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업무 지식 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점점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행정 서비스를 하면서 국가를 지능화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편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트룩스가 돈 버는 법입니다. 자, 저도요, 뭔가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모아놓기만 하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늘 배고파합니다. 데이터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는 창업 이래 20년 동안에 거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과 검색 기술들을 발전했고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공지능 검색과 증강 분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LG전자의 R&D 부분, PwC는 계약서를 인공지능이 대신 읽고 위약 조건이라든지 위험 조건을 분석을 하고 각각의 조건들을 기계가 정보를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대자동차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100대 이상의 컴퓨터가 하루에 수십만 개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경쟁자와 또 경쟁자의 자회사들의 연구 개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차 개발을 하거나 시장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삼성전자 북미 시장은요. 올해 봄부터 해서 솔트룩스 기술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에어컨이 났다 그러면 IoT로부터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저희 인공지능 플랫폼이 분석을 해서 고장을 진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고치기 위한 부품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상담원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고 확인과 수리비를 예측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 검색과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증강 분석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부터 대규모의 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를 통해서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솔트룩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지식 베이스로 구축을 함으로써 추론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지식을 수집하는 인공지능 엔진은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을 모두 다 수집합니다. 국민은행의 경쟁사들로부터요. 예를 들면 문서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요. 거기서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글을 읽고 정보와 지식을 추출을 하고 상호 연관관계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하고 통합을 해서 거대한 지식 그래프로 되어 있는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론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경쟁 상품을 분석하고 추천하고 비교 분석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은 이미 우리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거래하는 기업들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진단하는 것이죠. AI 검색과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 들어감으로써 위험을 조기 감지하고 예측하는 위험 관리 시스템을 이미 3년 전부터 우리은행은 솔트룩스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이 바로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인 국토교통부의 플랫폼이 됩니다. 코트라는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것과 그다음에 AI 기반한 통합과 AI 검색 시스템을, 금융보안원은 그 데이터에 대한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하고 추천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혹시 기자님이 보고 계신다면 잘 알고 계신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선 미디어 콘텐츠를 지난 30년 이상의 것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자동으로 기계가 요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근데 제가 갑자기 국뽕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예,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 장표를 끼워 넣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저께,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내려받은 건데요.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힘이죠. 이제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님이 꿈꿔왔었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문화의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솔트룩스, 그리고 솔트룩스와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혁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문화 힘을 갖게 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는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민주국가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민주국가냐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과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떨리는 얘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이죠. 솔트룩스는 올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IBM의 AI 플랫폼이 왓슨과 경쟁을 해서 한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솔트룩스의 인공지능 플랫폼이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헌법을 수호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민주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를 위한 시작이자 AI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헌법과 인공지능이 만나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시작점은요, 내부에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궁금한 법률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법률 지식이 없어도 검색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해서 솔트룩스는요, 거대 딥러닝을 하는 언어 모델, 다시 해서 법률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언어로 법률을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률 딥러닝 AI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기업으로서 솔트룩스는 의미 단위로 지능형 유사 판례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이 되고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일반 상담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트룩스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거대 AI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벌써 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 그 사업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업무 지원 챗봇과 컨텐츠 추천, 소셜 분석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개체 인식을 통한 자율주행까지 클라우드에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쓰는 KT 기가진이 사람입니다. 이 KT 기가진은 저희 클라우드가 연동해서 심층 질의응답을 사용해요. 2018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125만 번의 질의응답이 있었다면 올해는 현재까지 200만 번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냐요? 기가진이 뒤쪽에 솔트룩스 엔진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기가진이나 스마트 스피커에다가 뭔가를 다음같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뒤쪽에 있는 솔트룩스의 심층 질의응답 엔진입니다. 지난 5년간 동안에 솔트룩스 엔진은 대략 2천만 가지 주제에 대해서 100억 개 이상의 지식을 축적하고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심층 질의응답 엔진을 만들어 왔고요. 이것이 상용화돼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기술들은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메타 휴먼과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SBS에서 다큐멘터리도 나왔고요. 극장에 가면은 가끔 광고로도 나왔었죠. 솔트룩스는 5살짜리 인공지능 어린이를 만들어서 둘로 복제를 해서 한 아이한테는 유튜브를 무분별한테 보여주고 한 아이는 LG 플러스가 제공하는 어린이나라 동영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둘이 도대체 어떻게 학습해서 달라지냐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올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메타휴먼,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는 메타휴먼이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AI 인공지능은 상담사입니다.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얼굴과 표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음성으로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요.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는 파산 제도와 관련된 거를 추천도 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뒤쪽에서 얘기를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솔트룩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고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솔트룩스는 보시는 것처럼 10만 시간 이상의 국내 가장 최대 규모의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한 음성을 구축, 수집해 왔고요. 텍스트 전사뿐만 아니라 12,000명 이상의 이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해 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와 음성 인식과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KT 등을 통해서 일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년도에 솔트룩스가 전국적으로 사투리를 사는 것에 대한 광고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술과 관련돼서 어려운 데이터 그리고 영향력이 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크라우드 소싱과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구축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시 규모의 스마트 시티 또는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와 AI 구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있는 50여 개 파트너와 함께 AI 생태계를 만들고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현재 6개의 자회사가 있고요. 13개의 투자한 협력 기업 및 관계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AR, VR과 같은 형태와 결합이 되어 있는 메타버스, 리걸테크 회사들이 2개나 있고요. 자율주행 회사들, RPA 회사들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솔트룩스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각각의 도메인 시장에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2번째 세션에서 3개의 회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첫 세션에서 여러분과 함께 솔트룩스가 어떻게 돈 버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솔트룩스가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뭔가 아쉽죠? 지금 돈 버는 것은 비용을 줄이거나 수요를 창출하는 정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hing이라고 그러죠. 누군가가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죠. 근데 현 시점 돈 버는 AI가 아니라 미래 시점 돈이 되는 AI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멀지 않은 시기에 앱 이코노미나 아니면은 쉐어링 이코노미 같은 형태로 AI 이코노미라는 게 만들어지진 않을까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던 한 회장님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건 돈이 아니야. 돈을 버는 능력을 물려주거나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물려줘야 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AI 이코노미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혁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을 인지를 하고요. 눈으로 보고 음성을 인식하고 글을 읽음으로써 세상을 인지를 하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지능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지하고 학습하고 지능적 행동하는 것을 돈 버는 데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AI가 나와 함께 돈을 벌어줄 수는 없을까? 아니면 AI에게 돈 버는 방법을 공부시킬 수는 없을까? 내 대신 돈 벌도록이요. 또는 돈 버는 구조를 자산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혹시나 이 돈 버는 능력 자체를 AI가 갖게 하고 이 AI를 거래할 수 있다면, 이 AI를 내 아이들한테 상속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솔트룩스는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꿈꿉니다. 딥시그널이라고 하는 미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메타휴먼이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고 여러분과 안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인공지능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솔트룩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여기까지. 이제 다음에 있는 세 세션에서 방금 말씀드린 딥시그널과 메타휴먼과 에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